엄마한테 전화를 겁니다. 엄마 괜찮아? 난 괜찮다. 너는 대피했니? 우리 그 연구실에서 도와주러 와가지고 대피하고 있어. 그럼 됐다. 엄마도 대피한 거 맞지? 그럼 우리는 안전한 데로 대피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대피한 거 맞아? 아휴, 대피했다니까. 근데 담이야,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담이 엄마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 대피 못한 거지? 아니야. 엄마는 엄마 이런 장면을 내가 수백 번 봤어요. 대홍수, 야한 거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야한 영화 아닙니다. 김다미 배우께서 주연을 하셨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김다미 배우를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에 그 김고은 배우, 김다미 배우 이런 분들을 제가 좋아해요. 그래도 좀 새로운 역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여배우들이 좀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또 외모도 제 스타일이고, 저는 좀 이렇게 좀 하얗고 귀엽게 생긴 사람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고, 사전 정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좀 재밌게 봤어요.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인데, 게임 같은 것도 이게 무슨 게임인지 찾아보고 하는 것보다 그냥 막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고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무슨 내용인지, 재밌는지, 별점 몇 개 받았는지, 이동진이 뭐라고 했는지 이런 거 찾아보지 말고 그냥 쳐보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중간쯤에 갑자기 돌변하거든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근데 만약에 미리 알아보고 그렇게 되는 걸 알고 봤으면 덜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를 어제 켰는데 그냥 떠 있더라고. 근데 그 김다미 씨 얼굴이 이렇게 있길래 그냥 눌렀습니다. 뭐지 하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고 나서 초반 5분 동안 욕을 존나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드님 때문인데, 이제 김다미 배우가 엄마예요. 벌써 엄마 역할을 한다고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근데 김다미 배우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버거워하시고 피곤해하시고 한 5, 6세쯤 돼 보이는 아들이 엄마 밖에 수영장 됐어, 우리 수영하러 가자. 알았어. 엄마 오늘 나랑 놀 거지? 나랑 있을 거지? 엄마 이거 봐라, 나 그림 그렸다. 엄마 핸드폰으로 보냈어. 엄마 내 그림 봤어? 안 봤어? 이걸 5분 동안 하는 거야. 나 진짜 약간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어 보면서. 아마 제 예상에 이 영화를 시청하시면서 한 5분 안에 하차하신 분들 비율이 그 어떤 영화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주가, 다미가 커튼을 딱 쳐서 보는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밖에 진짜로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고요. 차들이 바퀴가 약간 잠겼어요. 조만간 중고차 업계에서 대란이 나겠구만 싶은 정도로. 그래서 이제 밥을 차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애기가 계속 이렇게 뛰어다녀. 아니 흑구도 아니래. 아니 산책 나가자 소리 들은 보더콜리처럼 집구석을 뛰어다니면서 엄마가 밥 해야 되는데 쌀 뜨고 있던 거를 얘가 쳐가지고 떨어뜨리고 막 이것저것 쏟고 막 난리를 치고, 이 영화 보면 진짜 콘돔 판매량이 늘어날 겁니다. 아무튼 초반에 그래서 애가 물안경 쓰고 엄마 수영 가자 밖에 수영장 됐어 계속 소리를 치는데, 김다미가 이제 엄마랑 통화를 좀 하고, 엄마가 이제 야 여기도 비가 참 많이 온다, 엄마가 너 집 살 때 3층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거 좀 후회된다, 야 물이 지금 우리 아파트 지금 2층까지 올라왔는데 거기 괜찮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집이 3층인데 지금 집이 잠기고 있어요. 발목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망했어요 이거. 그래서 김다미가, 엄마가 가볍게 이제 짐을 좀 싸고 가려고 하는데, 엄마 우리 집 수영장 됐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 우리 집 수영장 됐어, 수영하고 놀자. 조금만 있다가 놀자. 또 조금만 있다 놀자는 거야? 어제도 조금만 있다가 놀자 그랬잖아. 오늘은 나랑 같이 논다 그랬잖아. 지금 수영장 됐으니까 수영하면 되는데 왜 같이 수영 안 하는데? 잠깐만 가만히 있어. 왜 수영 안 하는데? 수영하자. 가만 좀 있어. 엄마가 이제 소리를 질러서 애기가 삐져서 장롱에 숨어버려요. 그래서 장롱에 가서 숨어있고, 엄마가 문을 열고, 지금 집이 물에 차오르고 있으니까
빨리 지금 도망가야 되잖아요. 애기한테 나오라고 하니까 애가 안 나와. 버텨. 엄마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엄마 아까 화낸 거 아니야. 소리 질러서 미안해. 엄마가 진짜 잘못했어. 소리 안 지르고 오늘 하루 종일 지안이하고 같이 놀 거야. 진짜 나랑 놀 거야? 일단 빨리 나오자. 이렇게 해서 겨우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애기를 업고, 이거 업는 것도 진짜 초반에 너무 바람이었는데, 애가 뭐 물론 이제 큰애는 아니지만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이긴 하지만 좀 기본적으로 좀 손잡고 같이 뛰어다니다가 힘들면 업어주고 안아주고 하면 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업고 댕겨서 이걸 이렇게까지 업고 다녀야 되나 싶은 거야. 그래서 애 업고 뭐 간단한 짐 챙기고 해서 막 뛰어다니는데 이미 바닥은 물로 차 있고, 이러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대홍수라서 아파트가 지금 3층까지 잠기고 있는데 밖에 나가는 거는 뭐 거의 뭐 행이고,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옥상 줄이 빽빽하게 빡빡하게 막혀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가 지금 계단식이 아니라 복도식 아파트라 아파트가 디귿자로 생겼어요. 이렇게 엄청 세대 인원이 많아요. 이 수많은 인원들이 당연히 물을 피해서, 홍수를 피해서 다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데, 정말 다행인 건 뭐냐, 김다미가 약간 어떤 국책 사업의 AI 러닝 부분을 맡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어서 그 연구소에서 인력관리팀에서 전화가 옵니다. 김다미 씨? 예. 저 무슨 연구소 인력관리실 뭐시기 누굽니다. 지금 데리러 갈 테니까 집에 잘 계세요. 하면서 이제 오징어 게임 그 2등한 아저씨 이름 뭐지? 아무튼 넷플릭스 공무원 그 아저씨가 옵니다. 김다미가 너무 중요한 인원이라서 죽으면 안 돼서. 이건 개연성 있다고 보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 때 초중반에 하차하는 이유가 이게 뭐야 씨발 싶은 부분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끝까지 영화를 보면 그랬구나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 시원하니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구나, 아이씨 내가 몰랐잖아, 이게 아니고요. 그래도 뭐 똥 싸고 닦긴 했네, 약간 요런 느낌. 충주매는 새끼야. 박혜수 배우가 이제 주인공이죠. 박혜수 배우는 진짜 넷플릭스 엄청 많이 나오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좀 바람인 부분이 또 좀 나오게 되는데, 중앙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게 돼서 사이드 쪽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긴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몇 층 올라가다 보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 중에서 계단을 자기 짐으로 꽉 이렇게 채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채워놓은 거야. 그래서 올라가기가 많이 힘들어. 그래서 짐을 그냥, 어차피 지금 대홍수라서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럼 뭐 자전거랑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끄집어 내리면 되잖아. 그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 짐을 좀 손상을 안 주고 싶은 건지 막 밖에 난간으로 막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그래서 못 올라가고 다시 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데 아들이 없어져요. 또 지안이가 이렇게 가다가, 괜찮지 지안아? 분명히 손 잡고 있어.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둘러보니까 지안이가 어떤 다른 집에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집으로 열심히 따라 들어갔어. 들어가서 거실에서 지안아 찾고 있는데, 거실 창 밖으로 어마무시하게 큰 해일이 몰려옵니다. 슉 하고 아파트를 덮치는데, 해일 높이가 대충 한 아파트 한 20층 높이. 그러니까 솔직히 세상 망했습니다 지금. 됐어요. 그냥 누가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뭐 일주일 뒤에 죽나 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솔직히. 망했어 세상. 그래서 덮쳐서 아파트가 전부 물에 잠겼어요.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구조가 다 똑같아서 아들 방이었던 곳에, 남의 집이긴 하지만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아들이 이미 이제 정신을 잃고 이렇게 떠 있습니다. 김다미가 아들을 옆구리에다 끼고 헤엄을 막 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여성 잠수 시간 개인적으로 20초 봅니다. 남자 30초. 안 그러실 것 같죠? 저도 지금은 안 되겠지만 예전에는 세숫대야에다가 대가리 받고 그래도 막 1분 20초 30초 이렇게는 할 수 있었거든요. 친구들이랑 우리는 어렸을 때 이제 그 몇 감으로 가고 이러면 잠수 대결하고 했으니까 그거랑 완전히 달라요. 움직이는 거랑은. 이게 그냥 세숫대에다 대가리 받고 초 재는 거는 뭐 1분 정도 뭐 누구나 좀 참으면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물바다가 됐는데, 내가 거기에 지금 물속에 잠겨 있는데 여기에서 헤엄을 치고 다니는 기준으로 했을 때 여자 20초 남자 30초 봅니다. 옷은 다행히 이제 여름이라서 간소하긴 했어요. 근데 물 잠기고 나서 여기가 어디지? 정신 차리는데 5초.
막 이렇게 둘러봐. 어딨지? 5초. 아들 방까지 헤엄쳐. 5초. 아들 옆구리 꼈어. 밖으로 나와. 5초. 이미 20초죠. 그리고 나서 현관문까지 가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미 30초. 현관문을 막 열려고 노력을 막 합니다.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려다가 김다미가 기절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고 박혜수가 등장합니다. 씨발 여긴지 어떻게 아냐고. 저도 좀 초반에 화가 좀 났습니다. 제가 이제 김다미 배우 좋아하니까 참고 좀 보긴 했는데 여기는 김다미 집이 아니에요. 아들이 갑자기 없어져서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집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김다미도 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물 습격을 당한 건데 박혜수는 씨발 김다미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오는 거냐고 대체. 냄새로는 아니 김다미가 취두부도 아니고 여기를 어떻게 냄새로 찾아와. 어쨌든 다행히 물은 한 4층 5층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만 나가면 물 위긴 했어. 한참 위는 아니야. 그래서 건져서 아파트는 이제 층별이니까 아파트 복도에다가 다시 얹어서 박혜수가 얘기합니다. 이거 아들이 숨을 안 쉬네요. CPR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감정이 없는 로봇 새끼인 줄 알았어. 김다미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들이 깨어납니다. 지한이가 아니고 자인이었네요. 지한이는 아이유였지. 이제 아들이 이렇게 죽다가 살아나니까 모성애가 더 막 뿜뿜 올라오는 거야. 막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하고 박혜수 아저씨가 지금 시간이 좀 없습니다. 일단 좀 찍을게요. 몇 시 몇 분 몇 초 지금 김다미 아들하고 같이 구조했습니다. 지금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헬기 보내세요. 뭔가 되게 체계적이야. 그리고 박혜수가 아기를 안고 뛰려고 하는데 싫어 이 아저씨 싫어. 제가 업을게요. 빨리 가야 합니다. 헬기가 곧 와요. 제가 업을게요. 제가 업게 해주세요. 엄마잖아요. 업고 또 급해 뒤지겠다고 하는데 자인아 왜 아까 엄마 손 놓고 들어갔어. 엄마가 나 버리는 줄 알았어. 버리긴 내가 널 왜 버려. 빨리 드라마를 또 쳐 찍고 있어. 나는 이게 제일 꼴받았던 게 뭐냐면 이 영화 보면서 제일 꼴받았던 거 애가 너무 징징댄다. 두 번째로 꼴받았던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씨발 게임이냐고. 게임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게임에서 스토리상 존나 긴박해. 지금 총각을 다투는 어마무시하게 긴급한 일이야. 하지만 게임적 허용으로 이렇게 급한 순간에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하는데 잠깐 이 상황 왠지 익숙한걸? 너도 떠올렸나? 그러게 우리 예전에 이런 미션 많이 했었지. 다시 너랑 한편이 될 줄 몰랐는걸?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뭔가 재밌다고 한다면 너무 우스운가? 이지랄 영을 떨어줘야 돼. 게임에서는 지금 뭐 1분 뒤에 지구 멸망이라고 하는데도 이런 드라마가 들어가 줘야 돼.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근데 이거를 실시간 영화에서 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게임은 약간 턴제 게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정지했다가 흘렀다가 하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게임은 실제가 아니니까. 근데 영화는 그렇지가 않잖아. 계속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너무 긴박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조금 그래. 근데 한두 번이 아니야. 마치 이제 위로 점점 올라가야 되니까 게임을 깨듯이 층을 점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층수를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드라마가 나와. 계속 드라마가 나와. 여기서는 엄마가 버리는 줄 알았어. 내가 널 왜 버려? 엄마 만약에 이번 대홍수에서 살아나면 나랑 같이 놀아줄 거야? 이번 대홍수에서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너랑 하루 종일 놀아줄 거야. 아니 일주일 내내 놀아줄 거야. 막 이런 거를 층마다 해. 층마다. 매 층마다. 그래서 박혜수가 막 앞에 걸어가면서 빨리 오라고 막 팔로미 하는데 애기 없고 막 이렇게 천천히 오는 거야. 솔직히 얘기할까요? 이거는 아들을 업은 김다미를 박혜수가 업고 가는 게 더 빨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3단으로 인간 지네처럼 박혜수 위에 김다미가 업힌 위에 아들이 업혀서 박혜수가 그냥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존나 천천히 와. 이게 미치겠는 거야. 근데 대사는 천천히 하면 안 돼. 상황은 천천히 하면 안 돼. 지금 밖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밖에 물이 발목까지만 차도 씨 뭐야 이거 뭐야 이래. 차가 물이 만약에 무릎까지 차잖아? 내 차 어떡하냐 씨발. 침수 터졌다 어떡하냐 씨발. 엔카 회원가입하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지금 밖에 물이 4층까지 찼다고. 4층까지 아파트인데 몇 메다야 대체. 10m 넘게 지금 물이 이렇게 찼다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차 다 뒤라고 지금. 내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노래 불러줄까?
엄마가 널 버리긴 왜 버려? 아까 그 집에 왜 들어갔어? 엄마가 그 집에 들어간 줄 알았어. 같이 노래 부를까? 지금은 좀 안 부르고 싶어. 기분이 좀 별로야.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한층 더 올라가면서 박혜수가 막 급하니까 미리 브리핑을 좀 해줘요. 지금 뭐 뉴스 같은 데에서는 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북극에 혹성이 충돌했습니다. 예? 북극에 혹성이 추락해서 북극에 있는 모든 얼음이 녹아서 지금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간은 다 뒤졌다고 봐야죠. 예?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다미 씨는 너무나 중요한 연구 직책을 맡고 있으셔서 우리가 구해드릴 겁니다. 유준열 오열은 북극곰 어차피 다 지금 캐나다 갔다고 이씨. 이름 바꿔야 돼 이제. 북극곰이 아니라 뭐 단풍곰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인간 다 X인데 근데 나는 헬기 타고 갈 수 있대.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 내려 이 새끼야. 아 진짜 쿵푸 허슬같이 옥상으로 올라가고 사람들 옥상에 있으면 비켜 이 나와 내려오면 제가 부른 헬기예요. 내가 타는 헬기. 꺼져 이 씨X년아. 꺼져. 막 칼 들고 이 씨X년들아. 오지마 이 씨X년아. 이러면서 헬기를 탈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엄마가 노래 불러줄까? 그랬구나. 우리 자인이가 마음이 그랬어요. 아니 자인이를 이렇게 업고 빨리 뛰어가야 될 거 아니야. 옥상으로.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아무튼 박혜수가 엄청난 정보를 얘기합니다. 김다미 씨가 만들고 있던 인공지능이 뭐죠? 우리는 인공지능한테 사람의 마음을 기모찌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이모션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그럼 당신이 하는 게 단순하게 테슬라 라밧에다가 감정 넣는 그런 일인 줄 알았어요? 예, 그걸로 떼돈 벌 줄 알고 테슬라에 몰빵했는데요. 테슬라 곱하기 3. 지구에 혜성이 충돌할 건 예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당연하죠. 막을 수 없으니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그게 예견되고 당신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당신의 부서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AI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었죠. 다른 부서에서는 인간의 몸을 3D 프린터기로 구현하는 거, 면역력, 어쩌고저쩌고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들 전부 현재 소집 안전한 지대로 옮겨져 있는 상태고 김다미 씨만 이제 가면 신인류를 만들 수 있는 연구 과학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들의 임무는 하나, 현재 인류는 다 죽습니다.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수석 연구원이 아닌데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새벽 수석 연구원님을 모시러 갔습니다만 그분은 딸과 함께 그만.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신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열쇠입니다. 당장 같이 가시죠. 설정 개짜치네. 그냥 사람한테 아가미 이식하지 고생하노. 이식은 아닌데 신인류가 그거예요. 이제 지구가 대홍수 일어났잖아요. 지구의 대륙이 거의 다 땅에 잠겨요. 그래서 이렇게 대륙이 거의 없는 물에 잠긴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류를 만드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협조해서 만든 겁니다. 한국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중에서 그 신인류를 가짜로 만드는 거잖아. 인간이었던 애를 어떻게 개조하는 게 아니고 0부터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챗GPT, 딥러닝하고 똑같아요.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한테 인간의 감정과 똑같은 것을 주입해야 하는 거고 김다미가 몇 년 동안 연구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임시보호소 이제 거기까지 헬기 타고 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인간의 몸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거 그리고 생식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개발 완료. 감정만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 근데 연구 막바지긴 해요. 그래서 김다미 씨가 그거를 엔딩을 쳐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되게 급해졌죠. 헬기 타러 가야 되죠. 뒤에 있는 애기가 얘기합니다. 엄마 나 큰 거 큰 거?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인류가 멸망한대요. 헬기 타고 안전지대로 도망가야 된대요. 자, 이 상황에서 애가 똥이 마렵다고 하면 계단에다가 그냥 싸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굳이 어느 아파트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누게 하는 게 맞을까요?
굳이 계단에서 그냥 대충 싸도 될 텐데 한국인들이 이게 문제야. 중국인이었으면 그냥 길바닥에 싼다고. 걸어가면서 싸요 걔들은. 그냥 투덕투덕 떨어뜨리면서 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도 않아. 한국인이어서 너무 깔끔해서 화장실이 아니면 볼일을 볼 수가 없어. 지금 인류가 멸망하는 이때에도. 그래서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쌉니다. 엄마가 같이 들어가서 그것도 그렇지. 하나 둘 야 하나 둘 야 엄마 힘주기 싫어 힘들어 현기증 나 안돼 그러면 꼬마똥이가 못 나와요. 자 하나 둘 끙야 이걸 처하고 있어. 뭔가 고학력 사람들은 화장실 찾을 것 같긴 하네. 넌 그럼 바지에 싸냐 이 학력대로면. 그래서 박혜수가 현타가 와서 밖에 나와서 총기 점검을 좀 합니다. 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김다미가 혼자 나와서 그걸 봐요. 그게 뭐예요? 설마 건? 예. 왜 총을? 순진하시군요. 공부밖에 안 해서 세상이 어떤지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고 헬기가 온다면 사람들이 순순히 우리만 타게 놔둘 것 같습니까? 월드워 Z 보셨죠? 네. 거기 좀비들이 헬기 매달리는 거 보셨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닌겐인걸요. 이런 상황에서 인류애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다들 헬기를 타려고 우리를 죽일 듯이 붙잡을 겁니다. 그리고 전 그때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어요. 희도이고 나발이고. 근데 애는요, 마무리는 혼자서 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좋은 교육이군요. 시작도 혼자 하라고 좀. 그 나이 됐으면 이제. 참고로 이 영화 초반에 아이가 징징대는 게 나와서 힘들었지만 참고 봤어요. 만약에 이 장면이 먼저 나왔으면 저도 하차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공그리트 유토피아인가? 그 영화가 있잖아요. 제가 이병헌 형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보려고 했어. 시작했는데 아포칼립토야. 난리가 났어. 근데 남편이 밖에서 음식을 몰래 구해왔어요. 그래서 그 키 작고 예쁘고 귀여운 그 배우분 박보영 배우가 아내한테 음식을 탁 보여줬어. 그 아내가 이거 어디서 났어? 그냥 대충 뿌렸어. 자 먹자. 안 돼. 빨리 먹자. 배고프잖아. 우리 지금 며칠을 굶은 거야. 안 돼.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야 돼. 이 음식을 우리가 구했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똑같이 나눠 먹자. 그럼 네가 나가서 구해오든지. 방구석에서 뜨개질하고 있다가 남자 새끼가 세기 말에 어렵게 음식을 구해가지고 지 혼자 먹고 들어와도 돼요. 솔직히 그 정도 상황이면은. 근데 그걸 집에 들고 와서 자기야 배고프지 같이 먹자 하는데 안 돼. 이러면 안 돼.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인간으로서 죽을 거야. 짐승으로 사느니 인간으로 죽을 거야. 어쩌라고. 내가 여기서 껐어요. 그냥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쳐하라고 지금. 뭐 적당한 상황에서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아포칼립토인데 지금. 박보영 욕하지 마. 네가 귀 막아 이 X야. 나는 소리 지르기 전에 미간이 먼저 0.5초 먼저 찌푸려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미간이 딱 찌푸려질 때 귀 막으라고. 박혜수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려고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럴 거고 다미씨도 그럴 거고. 엄마한테 전화를 겁니다. 엄마 괜찮아? 난 괜찮다. 너는 대피했니? 우리 그 연구실에서 도와주러 와가지고 대피하고 있어. 그럼 됐다. 엄마도 대피한 거 맞지? 그럼 우리는 안전한 데로 대피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대피한 거 맞아? 대피했다니까. 근데 담이야,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엄마가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 우리 담이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걸었을 때, 엄마라고 처음 불렀을 때, 첫 생리했을 때 또렷하게 기억난다. 담이 엄마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 대피 못한 거지? 아니야. 엄마는 엄마 이런 장면을 내가 수백 번 봤어요. 진짜 이제 그만하자 이거. 그만하자. 너무 많이 봤어. 진짜 내 살면서 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진짜 수백 번 본 것 같아. 진짜 그만 좀 하자 이제 진짜. 뭐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하자. 너무 하잖아. 너무 심하잖아. 몇 번째냐고 이게 지금. 내가 수십 번 봤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해. 나 진짜 수백 번 봤어 이 장면을. 자 이렇게 심파를 찍고 있는데 갑자기 가스관이 꿀렁꿀렁합니다. 방구가 나올 것 같은 게 아니라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가스관에서 쉬쉬 하면서 가스레인지 그 밑에 거기에다가. 그래서 박혜수가 야바이네 빨리 밖으로 나가. 얘 왜? 그냥 좀 나가자 좀. 내가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자 상대는 전문가잖아. 생존 전문가잖아.
아니 해수 그릴스잖아. 전문가잖아. 총도 들고 댕기잖아. 네가 일하는 그 국가적인 연구소에서 너를 살리려고 파견된 그 레지던트 이블의 리온 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 새끼가 가스 배관을 보고 위험해요 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냥 뛰어나가. 왜요? 아 지금 빨리 나가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 건데요? 나 좀 나가서 물어보라고. 좀 나가서. 아무튼 그래서 가까스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집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터져가지고 막 펑펑 터지기 시작해요. 그 닫혀있는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서 터질 정도로 큰, 안에 있었으면 다 죽었죠. 겨우 밖으로 나와서 계단 쪽으로 뛰려고 하는데 문에서 불이 계속 나와. 나갈 수가 없어. 어디로 가? 우로 가야죠. 그래서 박혜수가 먼저 잠깐만요. 머슬업을 해서, 머슬업 배워야 돼. 살라면 배워야 돼. 머슬업을 해서 올라간 다음에 위에서, 이게 무서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걸랑요? 네. 여기 아이부터 일단 올리세요. 알겠어요. 자 위로 올라가는 거야. 엄마랑 딱 5초만 헤어지는 거야. 5초 있다 엄마도 따라갈게. 신아 금방 너가 안 올라가면 엄마도 뒤져. 제발 올라가자. 신아 저 아저씨 싫어. 자 올라가보자. 싫어. 안가 엄마 있을까. 제발 좀 가자. 엄마도 뒤진다. 제발. 애가 엄마한테 안 떨어진다고 엄마 헤드락을 걸고 있어요. 엄마 나는 안 갈란 게, 절대 안 간단 게. 엄마 모가지에 헤드락을 걸고 있어. 그래서 애를 강제로 떼어내고 박혜수한테 넘겨주다가 김다미가 물에 빠집니다. 아파트에서 떨어져요. 나중에 사과하더라도 아들 귀싸대기 한 대 갈겨야 됩니다. 김다미가 물에 빠져요. 물에 빠져서 하늘을 보고, 아들이 저 위에 있잖아요. 엄마가 우리 자인이 버린 거 아니야. 엄마가 금방 갈게.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뭔 소린 거야 대체. 그래서 김다미가 다시 아파트에 올라와서 계단 쪽으로 해서 애 있는 층까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뭐 대충 한 3, 4층 정도 떨어졌어요. 이렇게 물을 헤치고 올라가는데 물은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소리가 나요. 뭐 전설의 고향처럼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가 울고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홍수야. 인류 멸망이래. 나만 헬리콥터 태워준대. 아들 저기 위에 있어. 나 떨어졌어. 애가 울어. 엄마 하고 있어. 올라가다가 엘베에서 흑흑흑 소리가 나. 청력을 포기한다. 찌르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 김다미, 이 소리 무슨 소리지? 안에 누구 있어요? 네, 안에 있어요. 어떻게? 그니까 어떻게?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애도 구하고 싶고 헬기도 타고 싶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생판 남도 구하고 싶고 다 하고 싶으면 어떡하냐고. 몇 개는 포기해야지.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엘리베이터 문을 열려고 하다가 물이 천장까지 차올라서 김다미는 또 빠져 죽을 뻔합니다. 그러면서 김다미의 과거가 회상됩니다. 김다미가 운전을 하다가 차를 한강에 빠뜨렸어요. 드문 경우죠. 네. 우리가 하필 또 김다미 씨네요. 네. 김 여사가 운전을 하시다가 좀 실수로 뭐 이렇게 접촉 사고를 낸다든지 뭐 가끔 역주행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뭐 한강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차가 한강 바닥까지 가라앉았어요. 흔한 일은 아니죠. 뒤에 아이가 타고 있었고 아빠도 뒤에 타고 있었어요. 바람직하죠. 아이랑 같이 뒤에 타는 게 좋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물속이었고요. 김다미가 또 수만하는 기가 막히게 참아요. 아바타 물의 길에 나왔어야 돼. 뒤에를 봤는데 애기 아빠, 내 남편이 기절했다가 방금 딱 깨어났어. 그래서 본인 몸이 먼저 자유로워져서 이거 벨트를 풀고 밖으로 나와서 기가 막혀. 남편을 이렇게 케어하는데 남편이 먼저 당연히 애가 그 아이 시트에 앉아 있으니까 시트 그걸 풀고 있어. 근데 김다미가 애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편만 계속 잡아당겨요. 남편만 구하려고 그래. 남편은 애를 두고 갈 수 없어서 애를 꺼내서 나오다가 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넘어지면서 아저씨 하반신이 깔려요. 그래서 김다미는 남편을 구할 수 없었고 애만 여기서 꺼내서 이렇게 편부 가정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친애가 아닌가? 그러니까 애가 처음에 엄청 징징댔잖아. 애가 엄마 나 버리지 마 맨날 소리 질렀잖아. 그러니까 이게 애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차 사고가 났어. 엄마가 운전을 했어. 엄마 과실 100대 0이야. 물에 차가 빠졌어. 아빠는 날 구해주려고 했는데 엄마는 나를 버리고
아빠랑 같이 가려고 한 거야. 이게 기억에 남아. 애 입장에서는 버려질까봐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와서 약간 정신병이 좀 있는 것 같아. 애가. 그러니까 애가 좀 이상한 거예요. 계속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엄마 나 버리지 마 계속 얘기하고 틈만 나면 엄마랑 같이 놀라 그러고. 그리고 김다미도 자기가 저지른 짓이 죄가 있으니까 애가 어떻게 하든지 막 잘 혼을 내지 못하고 따끔하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과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김다미가 가까스로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애가 쓰러져 있습니다. 박혜수가 묘한 말을 해요. 약 챙겼죠? 아까 떨어뜨렸어요. 에? 그러면 일단 헬기를 먼저 타고 헬기에서 해결합시다. 말을 안 듣고 김다미가 애를 안고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집에 막 들어갑니다. 가정집 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누구? 저 죄송해요. 잠시만요. 하더니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꺼내서 그릇에 담고 설탕을 들이붓습니다. 막 쉐끼쉐끼 섞여가지고 애를 일으켜서 아가리에다가 넣기 시작합니다. 자인아, 자 이거 생켜 빨리 일어나야지. 자인아. 나는 이거 보고 처음에 당뇨병인 줄 알았어. 그 약이 먹는 약이 아니라 인젝션이었거든요. 주사약이었어. 그래서 얘가 1형 당뇨가 있나 보다. 인슐린 찔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과잉보호도 좀 하고 했나 보다. 애가 아파서.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친아이가 아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애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다. 이 애는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제로부터 인간의 형태까지 인간의 세포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진 인조인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인류. 그러니까 몸을 먼저 만들 수 있었고요. 몸을 만드는 게 가장 쉬워서.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거, 뭐 성기능, 뭐 면역기능, 무슨 기능 그런 것들을 또 만드는 부서가 또 따로 있었고, 김다미가 연구하는 거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김다미가 차 사고가 났을 때 미친 엄마라서 애를 안 구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애가 아닌 걸 넘어서 휴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만 구해서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는 자기가 인간인 줄 알고 있잖아요. 엄마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아이가 왜 그렇게 투정을 많이 부렸는지, 김다미가 왜 그런 아이한테 이상한 엄마, 강박 있는 엄마처럼 리액션을 한 건지, 박혜수는 어떻게 이렇게 와서 얘를 구해주려고 하는 건지 이걸로 이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것도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아이인 거야. 그러니까 박혜수는 김다미만 데리러 온 게 아니라 김다미를 구출하고 아이를 회수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좀 볼맛이 나요. 요게 정확하게 3분의 1 지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부터 했어요. 지금 현재 인간의 감정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신인류는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제로부터 시작해서 학습을 먼저 시켰어요. 아직 어른들의 감정은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다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김다미가 이 아이의 감정을 만든 애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금쪽인 거죠. 다쪽이야. 다이아몬드 쪽이. 그래서 그 약이라는 것도 이 아이가 기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어떤 것이고, 긴급 처방으로 비타민하고 설탕물을 먹이면 긴급적으로 이제 깨어나는 겁니다. 다행히 애가 깨어나고요. 참 다행히 밖에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 애쓴 게 참 이상해져 버렸네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박혜수 아저씨도 약간 긴장을 풉니다. 그리고 진실을 얘기해줘요. 다 끝난 마당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전지대라는 곳으로 헬기 타고 가기로 했잖아요. 거기는 사실 다미 씨만 가는 거였습니다. 예? 아이는 아이한테 가지고 있는 정보만 빼내면 아이의 몸은 상관이 없으니 헬기 타기 전에 아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 칩만 빼내고 다미 씨만 구출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좀 그러네요. 글쎄요, 다미 씨도 그럴 거 아닌가요? 네? 만약에 저 아이와 김다미 씨 둘 중 한 명만 헬기에 탈 수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탈 거 아니신가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난 그랬는데? 네? 저도 어렸을 땐 믿었어요. 우리 엄마가 날 버리면서 반드시 찾으러 올게 라고 얘기했을 때 참 오랫동안 기다렸죠. 근데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애미애비 없이 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김다미 씨가 그 아이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 다 똑같구나. 우리 엄마만 이상한 사람 아니고 나만 슬픈 일을 겪은 게 아니고 사람 다 비슷하구나. 그런 걸 보면 내 아픔도 좀 치유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일에
자원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다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다시 해수면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위험해요. 빨리 대피하셔야 돼요. 우린 그냥 여기 있을래?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좀 몸이 아프셔요. 휠체어 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마지막을 받아들이십니다. 이제 아이가 좀 아프니까 박혜수가 들쳐업고 막 뛰기 시작하고요. 김다미도 울면서 뛰어가고요. 이제 정말 물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한 15층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또 애가 엄마 계속 찾아서, 김다미가 지금 체력이 많이 없어요. 물에 여러 번 빠졌고 물도 먹었고 막 이러잖아. 또 김다미가 업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 찍고 김다미 씨 대퇴사 하드군이 갈라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계단을 또 올라갑니다. 박혜수가 또 위에서 빨리 올라오세요. 늦었어요. 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하는데 저기서 새 생명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임산부가 산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복도에서. 도시요. 애기 아빠가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아이 낳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이 엄마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김다미가 도시요. 고민을 또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산모를 무시하고 올라가게 되고요. 29층에 올라가서 느닷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세요? 난 여기서 만약에 산모를 두고 온 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라고 했으면 껐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왜 애를 놓고 가야 되는데요? 박혜수가 또 설레발 친다고 사실대로 얘기해버렸잖아. 위에 옥상에 가서 애한테는 그 침만 빼고 김다미만 싫다고 발버둥 쳐봤자 강제로 배돼지 한 대 때려가지고 하면 이제 들쳐매고 헬기 태웠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 사실대로 애 놓고 갈 거라고 김다미한테 말을 해버렸잖아. 김다미가 왜 애를 놓고 가야 되냐고, 가기 싫다고, 자기 안 갈 거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위에서는 이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어쨌든 겨우 달래서 옥상으로 올라오니 옥상에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위에 사람이 엄청 많을 거라고 예상했잖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헬기가 착륙을 하고요. 특수부대원 같은 사람들이 헬기에서 내립니다. 다 소총 같은 것도 차고 있어요. 솔직히 애기 몇 킬로그램 된다고 태우고 가면 되지. 그니까 말입니다. 옥상에 도착하니까 특수부대원 2명이 김다미를 제압하고요. 아이를 떼어놓고요. 아이의 머리를 밀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지금 기절 상태입니다. 기절시켰어요. 전기톱으로 아이의 머리를 가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각기동대처럼 이 뒤에서 침만 한번 뽑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뇌를 회수해 가야 됩니다. 김다미가 강제로 끌려가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무릎 꿇고 울면서 빕니다. 제가 이모션 엔진 꼭 잘 만들게요. 제발 애기 그냥 데려가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거 다 만들게요. 제발 애기만 데려가게 해주세요. 엉엉 울면서 빌립니다. 저는 이제 좀 다소 성질내면서 이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배우의 힘인 것 같아요. 이 지금 상황 설정, 여기까지 보면서 관객이 느꼈을 스트레스, 화, 짜증,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에서 눈물이 좀 맺혔어요. 제가 글썽글썽했습니다. 왜? 김다미가 연기를 잘해서.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이게 배우의 힘이죠. 이래서 연기 잘하는 배우가 중요하고, 만약에 적절한 상황에서 좋은 작품에서 김다미 씨가 이런 눈물 연기를 보여주셨다면 아마 저는 오열했을 겁니다.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여서 울 수는 없었고요. 그래도 글썽글썽은 했습니다. 그래서 애원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총소리가 납니다. 빵빵빵. 박혜수가 죽고 있습니다. 특수부대 대장이 같이 무릎을 꿇고 김다미에게 얘기합니다. 다미 씨 잘 들어요. 우리 모두 여기에서 죽습니다. 다미 씨만 빼고. 헬기에 타는 건 다미 씨 혼자예요. 김다미도 뇌정지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애한테 인사만 하게 해달라고 해서 아이한테 다가가고요. 꼭 끌어안고 귀에다가 무언가 속삭입니다.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렇게 헬기에 타고요. 주머니에서 아들이 아끼던 물안경을 꺼내서 쓰다듬고 있는데 아들의 뇌가 회수되어서 옵니다. 여기 특수부대 인원들도 몇몇만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다 쏴서 죽였습니다. 죽은 사람도 알아요. 박혜수만 몰랐던 거예요. 그냥 죽였어요. 김다미는 바로 어느 로켓 시설로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바로 우주복으로 갈아입고 테슬라를 타고 스페이스 X를 타고 하늘로 우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주선을 탈 수 있는 인원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소행성이 몇 개가 북극에 충돌해서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지금 지구로 수십 개의 행성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구 주변으로 수백 개의 소행성이. 그래서 어차피 우주선 타는 인원 빼고는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위에서 이제 매우 높은 보직을 갖고 있을 것 같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저한테 엄마의 감정을 만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의 감정은 김다미 씨가 훌륭하게 완성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기 있듯이. 김다미의 아들이었던 신인류의 뇌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김다미의 아이디어였는데 수석 연구원 있잖아요. 그분이 이 만드는 걸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김다미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먼저 만들고 나서 모성애를 만들면 쉽지 않을까요를. 그러니까 원래는 성인 먼저 하려고 그랬었어.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아이의 감정을 먼저 만든 거고, 김다미가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학습시킨 거예요. 아이를.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기반으로 이제 모성애를 만들 차례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대홍수가 일어나 버린 거죠. 김다미의 미션은 모성애 만들기가 됩니다. 우주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우주 정거장에 도착할 즈음이 되었는데 소행성 난타가 시작되고요. 김다미가 타고 있는 우주선에도 한 대가 맞게 됩니다. 우주선이 부서지며 갑자기 김다미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본인 아파트, 본인 집, 본인 침대. 엄마, 밖에 수영장 됐어. 우리 수영하자. 수영하고 놀자. 갑자기 시작 장면이 나옵니다. 대홍수는 타임 루프물입니다. 우리가 몇몇 영화에서 봤죠. 뭐 엣지 오브 투마로우가 많이 유명한 것 같고, 제이크 질렌헐이 나왔던 그 고속 기차에 있던 그 특수부대 뭐 그 얘기도 그렇고, 타임 루프물이 있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홍수가 일어나고요. 뭐 아이 이야기 나오고 박혜수한테 전화 오고 똑같은 걸 똑같이 합니다. 애기 또 달래서 밖으로 데려 나오고 똑같아요. 근데 김다미가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애가 엄마 나한테 소리 질렀어. 엄마가 미안해. 안 갈 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사과하잖아. 아니야, 엄마랑 말 안 할 거야.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어. 근데 김다미가 바뀌었어요. 자, 같이 가자. 싫어, 나 안 갈 거야. 자이나, 엄마 말 똑똑히 들어. 지금 큰일 났어. 이멀전시야. 영어 유치원에서 배웠지? 긴급 상황. 지금 긴급 상황이야. 평소에 엄마랑 하던 것처럼 하면 안 돼. 엄마 말 똑똑히 들어. 절대로 엄마한테 떨어지지 말고 엄마만 딱 붙어서 따라다녀. 이번 일만 끝나면 엄마가 실컷 놀아줄게. 놀이동산도 갈게. 알았어, 엄마. 달라졌어요. 밖으로 나오고요. 또 계단 한번 가보지만 꽉 막혔고요. 저번처럼 사이드 계단으로 갑니다. 근데 상황이 전부 똑같진 않아요. 사이드 계단이 막혀 있어요. 사람들로.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 원래 저번에는 박혜수가 저쪽 복도에서 다미씨 거기 기다려요. 제가 걸어갈게요 하는데, 이번에는 박혜수를 발견하자 숨어버립니다. 왜냐면 박혜수가 우리를 발견해서 구해주면 애는 버리고 나만 구해주려고 하잖아. 숨어버립니다. 숨어댕기다가 엄청나게 큰 해일이 오게 되고요. 물에 잠기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김다미는 수영을 존나게 잘하거든요. 다행히 살고요. 아파트에 애를 올리고요. 김다미도 도망을 치고요. 근데 또 애가 또 없어졌어. 어디 갔지 하는데 애가 또 바다에 빠졌어요. 구하러 가고 를 떱니다. 또 박혜수가 여기 와가지고 김다미를 또 데려가려고 하는데 애 없인 안 가요. 다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딴 소리 할 거면 말도 꺼내지 마. 애 없인 안 가니까. 애 여기 있다고요. 사진을 보여줍니다. 애가 남의 집에 들어갔던 거예요. 박혜수 품에서 아까 총 있는 걸 봤죠. 총을 꺼내서 겨누는데 나 애 구할 때까지 안 갈 거니까 따라오지 마 하는데 사격 자세가 너무 좋아. 자, 처음으로 총을 잡아본 사람이면 보통 막 오지 마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가까이 오면 쏠 거야. 나 따라다니지 마. 애 오기 전까지는 안 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자, 이제 눈치채셨죠? 김다미 가슴팍에 티셔츠에 1931이 써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타임루프 20번쯤 한 건가? 1930번 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타임루프 1931번째. 당연히 애지간히 이것저것 다 할 줄 압니다. 잘합니다. 점점 학습하니까. 또 바다로 떨어지고 애기는 위에 있고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소리가 들려요. 원래는 못 구해줬었잖아. 이번엔 구해줍니다. 문을 열고 아이를 구해서 나옵니다. 이 애 집으로 가봤는데 아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 거기 딸내미였어.
그 안에서 정말 생뚱맞게도 이 상황에서 이제 집을 털러 다니는 강도 둘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걔네들한테 김다미가 붙잡히게 되고 박혜수가 한 번은 죽고요. 또 타임루프 돼서 그 다음 판에서 박혜수랑 함께 걔들을 물리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애가 없어졌어요. 지금 타임루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3000번째 되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애가 계속 도망가 버려. 초반 때까지는 아이와 함께 도망을 가다가 실패했잖아요. 한 2000번 때부터는 애가 초반 때부터 갑자기 사라진 다음에 나타나질 않아. 아이를 계속해서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산모도 구하게 되고요. 산모가 아이를 낳고 외투를 벗어서 체온 관리도 해주고 애기 아빠랑 인사도 하고,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타임루프에 갇힌 것 같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이 전번 판에서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약간 스틸샷처럼 드문드문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걸 지금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 근데 한 가지 기억이 나. 아침에 일어나면 애가 항상 엄마 핸드폰으로 그림 그린 거 보냈어, 이 얘기를 한 번도 빠짐없이 했어. 3000 몇 번 동안.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꺼내서 아이가 보낸 사진을 봅니다. 근데 그 사진이 아이가 뇌가 제거되기 직전에 엄마가 끌어안고 자기한테 귓속말을 한 후에 자기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김다미 얼굴이 여기 있고 이 배경에 헬리콥터가 있어요. 아이는 이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으니까 이 그림을 그렸고, 타임루프가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이 그림을 보내준 거고, 김다미 핸드폰에는 그래서 이 똑같은 그림이 수천 장이 들어있습니다. 아이가 했던 말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엄마, 나는 왜 오늘도 6살인데 어제도 6살이야? 나이는 365일마다 한 살씩 먹는 거야. 근데 그저께도 6살이었고 그저께도 6살이었고 그저께도 6살이었어.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하긴 해도 이 정도도 모르면 안 되는데 1년은 365일이고 365일이 지나야 한 살을 먹는 거야. 근데 나 계속 6살인 것 같아 엄마. 하면서 대충 넘겼었는데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아이는 김다미보다 훨씬 먼저 이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걸 안 겁니다. 그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큰일 났다고 대피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애는 지금 이걸 1000번째 겪고 있어. 똑같은 걸 2000번째, 3000번째 겪고 있어. 이제 아이가 초반에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빨리 뭐 해야 돼, 짐 챙겨야 돼, 뭐 해야 돼, 약 챙겨야 돼 하고 있는데 엄마 그냥 놀자, 엄마 그냥 수영하고 놀자, 논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애는 분명히 엄마가 이번에만 자기 따라오면은 실컷 놀아준다고 했는데 똑같은 일 겪고 나서 엄마가 안 놀아주고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일어나 보면 또 수영장 돼 있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수영하자, 이번에만 엄마 말 잘 들으면은 실컷 놀아줄게, 알았어, 엄마 따라다니다 보면은 또 대가리 빵꾸 나고 죽고 눈 떠보면 다시 수영장 돼 있어. 애 입장에서는 일상인 거야, 대홍수가. 이러니까 애가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엄마가 이따가 놀아준다고 해도 지금 당장 놀아주라고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13,417번째입니다. 지금 13,000번째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다미도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여긴 지금 타임루프가 아니다. 뭐겠어요? AI 딥러닝 중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반전인데, 반전이 몇 번 나오죠. 지금 이 곳은 타임루프에 갇힌 김다미가 아니고요, AI 속입니다. 매트릭스예요. AI로 매트릭스처럼 김다미가 겪은 마지막 상황을 구현해낸 거고, 김다미가 모성애를 만들기 위한 캐릭터인 거고요. 이 아이는 본인이 만든 그 아이를 어차피 그 프로그램은 가져왔으니까 여기다 넣은 거예요. 매트릭스 안에서 이 일이 현재 13,000번째 일어나고 있는 거고, 나중에 이 아파트를 탑 뷰로 멀리서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똑같은 이 디귿자 아파트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 번 하고 실패하면 다시, 실패하면 다시도 아니고 컴퓨터 성능이 좋으니까 한 번에 뭐 수백 개씩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중국 코인 공장 같이. 그러니까 지금 1000몇천 번째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뭘 위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냐?
김다미가 모성애라는 감정을 인간과 똑같이 학습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모성애 감정을 성인 여자 휴머노이드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김다미가 모성애가 생길 때까지 이 학습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엔비디아 사야겠다. 김다미가 이 모든 걸 알고 다 소용없다. 다 필요 없다. 옥상으로 가야 된다. 옥상으로 졸라게 뛰는데 여기 특수부대팀 있다 그랬잖아. 연구실에 특수부대팀이 와서 김다미를 제압합니다. 마취제 같은 것도 맞춰요.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 여자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차피 AI잖아요. NPC야 다 박혜수도 NPC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김다미만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니 끝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이것도 이제 마지막 반전인데, 김다미 우주선 타고 있을 때 소행성 충돌했잖아요. 김다미 죽었어요. 김다미가 이제 배돼지에 뭐 이상한 게 찔렸어. 그래서 죽어가는 와중에 제가 이모션 딥러닝 엄마 역할을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 우주에서 과학자들이 김다미 머리를 열고 김다미가 가진 모든 정보를 추출해서 AI 딥러닝에 넣은 겁니다. 애 거는 뭐 이미 넣을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애니까 애초에 얘는. 그렇게 김다미와 김다미의 신인류 아들이 AI 딥러닝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학습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김다미는 이번에 처음으로 여기가 매트릭스 아니고 내가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처음으로 자각한 겁니다. 그럼 여기 어차피 다 NPC야. 근데 고도로 발달된 AI들이잖아요. 얘들은 다 자기가 사람인 줄 알잖아. 사실 우리도 지금 매트릭스에 살고 있는데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랬죠. 이 세상이 매트릭스가 아니라고 100%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똥멍청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세상이 매트릭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확률 자체를 보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세상이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면 사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너무 겁을 많이 내고 너무 화나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매트릭스고 사람들이 정말로 NPC면, 어쩌면 나도 NPC면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인간이 선택하는 거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게 요즘 정신의학계의 거의 정설이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사실 그걸 알고 나면 허무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죠. 그런 느낌. 아무튼 김다미는 박혜수한테 바이러스를 하나 심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이러스가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바이러스. 스와트 팀이 김다미를 제압했습니다. 마취 주사 맞아서 정신이 몽롱해요. 박혜수가 그거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소. 아이는 뭐 다시 만들면 되는데 다미 씨가 중요하니까. 김다미가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박혜수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헬기 못 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당신도 죽여, 바보. 박혜수가 그걸 듣고 다시 뭐라는 거야? 박혜수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싱숭생숭해집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스와트 팀 2명을 제압하고 김다미랑 같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장르가 갑자기 액션으로 변합니다. 김다미하고 박혜수가 이 스와트 팀의 총을 뺏어서 스와트 팀을 해치워 나가면서, 강도들도 몇 명 있잖아요. 강도들도 해치워 나가면서 거의 뭐 여전사급으로 어마무시하게 싸움을 잘해요. 옥상까지 도착을 하지만 박혜수는 총을 맞아서 죽고 김다미도 총을 맞고 죽고, 리셋, 다시 처음부터 시작, 처음부터 시작, 처음부터 시작. 그렇게 지금 13,000 몇 번째까지 온 거고요. 박혜수한테 이제 이 사실까지 얘기합니다.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지금 21,400번째네요. 내가 별짓을 다 해봤는데 옥상에서 맥힌다. 다른 방법을 선택해봐야겠다 하면서 박혜수랑 같이 열심히 미션을 깨나갑니다. 점점 싸움을 잘 해서 옥상까지 올라가고 스와트 팀까지 해치우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옥상에 장롱이 하나 있었거든요. 무언가에 이끌린 듯이 장롱을 열어보니 그 안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오렌지 설탕 주스를 먹이는데 정신만 겨우 차려서 겨우겨우 얘기합니다. 나 도망간 거 아니야, 엄마. 엄마 말대로 했어. 김다미가 이건 기억이 안 났었거든요. 김다미가 처음에 옥상까지 올라왔을 때 아이는 이제 뇌가 추출되잖아요. 그 직전에 마지막 인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끌어안으면서 귓속말로 저기 뒤에 보이는 장롱 보이지? 거기에 숨어 있어. 엄마가 반드시 찾으러 올게. 라고 얘기를 했고,
아이는 그 얘기를 들은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게 뭐 1000몇 번째쯤 돼요. 그 이후부터 이 타임 루프가 시작되면 항상 혼자서 도망쳐서 옥상 장롱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김다미는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아들을 찾으러 모든 아파트 문을 다 들어가 봤어요. 지금 거의 한 4만 번째. 김다미는 이제 모든 게 다 기억났습니다. 자기가 최초에, 그러니까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김다미가 마지막으로 겪은 실제 일이 맞아요. 아파트에 있었는데 홍수가 났고요. 박혜수의 도움으로 옥상까지 올라가서 헬기 타고 가는데 이 새끼들이 자기 아들의 뇌만 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그때 김다미는 이 아이에 대한 모성애가 사실 크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 아이가 아니고 실제 인간이 아니니까, 3D 프린트로 만든 신인류니까.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추출되는 게 너무 슬퍼서 울었지만, 반항도 좀 하긴 했지만 어쨌든 동의한 겁니다. 혼자서 헬기를 타고 갔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간 거죠. 그리고 우주선이 사고가 났고 배대지가 뚫렸고 저를 AI 러닝에 써주세요 해서 김다미 뇌가 AI로 들어간 겁니다. 아들하고 같이. 김다미가 매트릭스 안에서 각성했습니다. 모든 게 다 기억났어요. 그래서 AI 아니긴 하지만 자기 말을 믿고 벌써 몇만 번째 이 장롱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고 스와트 팀하고 또 싸웁니다. 아이한테 물 한 경을 채워주고 빨리 바다로 도망가. 물은 이미 옥상까지 차올랐습니다. 본인은 스와트 팀한테 제압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좀 이상하게 변합니다. AI라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각적인 이런 것들, 뭐 사실 뭐 인터스텔라를 많이 따라했고 매트릭스하고 인터스텔라를 좀 섞어놨습니다. 타임 루프 같은 거 뭐 엣지 오브 투마로우도 생각나고 질레날 나왔던 그것도 생각나고 뭐 여러 가지 영화를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만든 거 뭐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꽤 괜찮게 봤습니다. 김다미가 스와트 팀을 뿌리치고 바다로 먼저 도망간 아이를 또 찾아서 한참 동안이나 수영을 해서 아이를 바다 위에서 만나게 되고요. 도저히 인간이 버틸 수 없는 거대한 높이의 해일이 그 둘을 덮치지만 AI 학습 완료 메시지가 뜨고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김다미는 눈을 뜹니다. 아들을 안고 우주선 안에서. 김다미가 이전의 기억을 갖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리셋을 했겠죠. 하지만 어쨌든 김다미가 만든 이 신인류 1호 아들, 본인이 학습시킨 어린아이의 감정을 모두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몸은 만들면 그만이니까. 엄마 역할을 할 성인 신인류도 김다미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몸을 만들었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감정도 김다미의 감정 그대로입니다. 모성애가 가장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감정이었고 다행히 완벽하게 만들어진 채로 신인류 김다미 몸에 이식이 되었습니다. 소행성 충돌은 끝났고요. 지구가 바다로 물로 전부 잠기긴 했지만 일부 아주 작은 이제 대륙은 아니죠. 작은 땅들이 드러났고 신인류는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된 신인류입니다. 그들이 우주선에 태워져서 지구로 출발하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엄마랑 아이랑 둘뿐인데 번식이 가능한 거야? 이건 좀 한국에서도 엄마, 아들, 딸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주선이 한 대만 지구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나라가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나라가 우주 정거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뭐 케이틀린하고 뭐 스티브가 있는 거고 김다미하고 뭐 자인이가 있는 거고 여러 나라가 이걸 다 했고 김다미가 만든 모성애 프로그램 덕분에 인간 감정 중에서 모성애만 못 만들고 있는 상태였는데 다들 모성애까지 장착이 된 상태로 다들 지구로 쏘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이제 지구에 정착을 해서 새로운 인류가 되겠죠. 대륙도 좀 드러났네요. 시간이 좀 지난 뒤인가 봐요. 저는 여기까지 보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후로메테우스 좋아하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 인류는 사실 뭐 진화를 한 게 아니라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외계인이 만들었다가 후로메테우스잖아요.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를 싫어하죠. 어쩌면 그 외계인이 사실은 전 지구인이 아닐까, 요런 세계관, 요런 거 오모시로이합니다. 원래는 설계자라고 불리는 매우 발달된 과학력을 가지고 있는 설계자들이 자신들을 본따서 인류를 만들었고 지구라는 살기 좋은 행성에다가 자기의 DNA를 희생하면서 뿌려서 인류가 진화하게끔 설계했다. 이게 후로메테우스 세계관인데 저는 대홍수 세계관도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체를 봤기 때문이겠죠. 인류가 번성해서 살고 있었지만 인류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소행성들 충돌이 일어나고 지구가 물바다가 됩니다. 노아의 방주랑 비슷하죠. 인류는 배를 만들지 않고 우주로 잠깐 도망쳤다가 이런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냈고 전 인류는 모두 멸망했지만 신인류를 대홍수 이후의 지구에다가 다시 내려주면서 그들이 최초의 인류 아담과 이브가 되어서 다시금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류가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세계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이나 이런 색다른 거 좋아하니까 물론 저도 영화를 많이 봐서 대홍수를 보면서 생각난 영화가 대충 6, 7편이 됐지만 그래도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창조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것저것 섞어서라도 좀 오모시로이한 흥미로운 재미있는 이런 신박한 영화 좋아합니다.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려면 앞에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 끝까지 보면 이해가 되죠. 아이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바람캐였는지 김다미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선택만 하고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이상 행동을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하는지. 왜냐하면 얘들이라기보다는 김다미가 미완성적인 존재니까. 모성애를 학습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약 4만 번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역경이 있었죠. 일단 스와트 팀 같이 보이는 인사관리팀 그 요원들이 김다미를 방해하죠. 그 방해를 이겨내고 아들을 찾는 미션을 완수해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불쌍해 한다든지 강도들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혹은 내 몸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운다든지 출산을 하고 있는 여성을 봤을 때 도와준다든지 하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느껴야 할 감정들을 미션을 수행해 나가면서 학습을 한 거죠. 물론 대홍수라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저걸 왜 도와줘? 라고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이어야 확실하게 생길 수 있는 거 봐요. 그래서 약 3분의 1 지점까지 좀 버티시면 저는 재미있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성애보다 박애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감정이 만약에 내가 기쁨이라는 감정이라고 했을 때 내가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기쁨이 같이 걔 혼자 나와서 발광 떠는 게 아니라 기쁜 와중에 슬플 수도 있는 거고 기쁜 와중에 다른 감정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모성애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100% 모성애 관련된 미션만 있지는 않겠죠. 그럼 그 모성애라는 게 애를 구하고 끝나야 모성애 완성인 거야? 그 AI가 판단했을 때 인간과 똑같은 모성의 감정이 완성될 때까지 딥러닝이 진행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옥상까지만 온다고 클리어가 아니야. 우리 게임할 때 어떠한 조건을 달성한 채로 끝판왕을 죽여야 엔딩이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그 모성애라는 감정을 AI가 판단했을 때 인간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작은 미션들을 다 깨고 작은 미션 전부 해결하고 옥상에 가고 옥상에서 아이가 죽지 않게 구하고 아이랑 함께 최후까지 살아남으면 찐 엔딩. 리뷰 보니까 제발 25분까지 버티라던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홍수 혹평이 엄청나게 많고요. 저도 보고 나서 여기저기 좀 찾아봤어요. 검색하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평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건 사실 좀 너무 정치적인 게 좀 묻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대홍수 같은 영화를 너무 욕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별로라고 내려치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영화는 좀 죄송하긴 한데 2025년 우리나라 최고 흥행 영화가 좀비딸이에요. 좀비딸 같은 영화가 계속 흥행 1등을 하겠죠. 저는 그건 잘못된 영화계라고 생각합니다. 대홍수 같은 영화가 나와야 해요. 지구를 지켜라 같은 영화가 나와야 해요. 지구를 지켜라 개망했습니다. 흥행 돈도 꽤 썼는데 근데 그런 영화가 나오니까 더 좋은 영화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좀 잘 못한다고 해서 왜 했냐 계속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냥 정말 한국식 구태의연한 영화만 계속 극장에 걸리는 꼬라지를 봐야 하고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있을 때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보고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이 정도를 해줘야 새로운 시도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홍수 지금 극장 가서 15,000원 내고 본 것도 아니고 솔직히 방구석에서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허벅지 박박 긁으면서 그냥 본 건데 저는 이 정도 만족합니다.
저는 지구를 지켜라 때도 저는 존나 재밌게 봤거든요. 너무 재미있게 봐서 친구들 집에 데려와서 영화를 틀어서 막 친구들 보여주고 그랬어요. 제 친구들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특히 이제 발차기로 깨우는 뭐 그런 장면이라든지. 근데 그 당시에 인터넷 들어가면 욕이 씨발 개쌍욕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게 뭐냐고 막. 소수의 사람들만 이건 마케팅의 실패다. 마케팅만 이딴 식으로 안 하고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홍보를 잘 했으면은 흥행을 했을 거다 이런 게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감동욕도 많이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저는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형, 이 시나리오 AI가 만든 것 같은 느낌이, 그것조차 계산한 거 아닐까요?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하나?